결국은 뭘 드시면 돼요? 지오십 이런 거 드시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마취한 다음에는 이제 곰충을 하고 꼬매면서 항생제. 자, 항생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슨 말이냐면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 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트러블이요? 자, 예, 맞아요. 좋은 균들뿐만 아니라 나쁜 균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항생제를 쓰면 장염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한 가지 그대로 읽어드려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항생제를 쓰면 이 교재가 여기 있습니다. 저 논문적 걸 이야기해드리니까 유산균이 운명을 바꾸라.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규 교수님 책입니다. 자, 이분 논문에가 항생제 유발 장염 적어놓으세요. 항생제 유발 장염. 자, 항생제를 쓰면 장염을 유발하는 미생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클로 스티 리듐. 이게 잘못해. 스트. 네, 죄송합니다. 스트리듐, 클로스트리듐. 교재 59페이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자, 이거는 공식적 학문에 논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디피실리라는 균. 이걸 읽어드릴게요. 자, 클로스트리듐 어려워요. 말해요. 디피실리는 평소에는 증식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항생제가 몸에 들어와 유익균들이 파괴되면 장 안에서 급격하게 증식한다. 그렇게 되면 장이 헐어 피가 나고 장에 천공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계속 진행되면 폐혈증이 생겨 목숨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다. 자, 저 논문 이야기했어요. 그 강의 지적사항에 논문 안 했다 그래가지고 한번 얻어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진짜 앞으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오 박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논문 써봐서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할 때 논문적인 근거를 받침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과대가 먹어요. 이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앞으로 이제 식품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식파르치들은 더 많아집니다. 파파라치는 뭘로 돈 벌어요? 유명인들 사진 찍어서 돈 벌죠. 식파라치는 유명한 식품회사 가서 녹음해가지고 싹 갖다 주면 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걸려봐서 뭐에 걸린 줄 아니까. 자, 5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교재 적어놓으세요. 정확하게 59페이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의 문제가 유산균이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산균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파워칸테, 락토바실러스 루테인,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균들이 먹이가 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식이섬유. 뭐라고 해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몇 가지가 들어있냐면 9가지가 들어있어요. 파워칸테.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져요. 뭘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 파워칵테일을 많이 드시네. 근데 여러분이 밖에 가서는 파워칵테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이 좋습니다. 왜? 이것들이 누가 먹여야 되니까.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니까. 근데 그것들이 포함된 게 이 식품입니다. 마지막에 뱀을 꺼내야 돼요. 아셨죠? 쓱 꺼내고 자라가다 걸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저는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또 나중에 이충기 선생님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책에서 그런 겁니다. 정말 동의하시죠? 자꾸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부딪혀 보시면 알아요. 네, 경찰서에서 왔다 가세요. 이런 일들을 한번 겪어봐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반드시 논문적 근거를 항상 제시하시고 복사해 갖고 다니시고 이게 무거우시면요 앞부분 여기만 복사해 갖고 다니세요. 앞부분하고 여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적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를 카피해 가지고 노트북 있죠. 얇은 노트북 일단 가지고 다니세요. 노트북 얇은 거 주무세요. 있는 사람 어떤 게 제일 얇나? 그람이 제일 이거 그람이구나.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람은 진짜 가볍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 삼성 그람이 나왔는데 삼성 이것도 뭔가 이건 조금 더 무거운데 이상하다. 이게 왜 더 가볍지? LG 거라서 그런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제가 3P에서 배운 게 딱 그거예요. 3P는 그거 잘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앞면을 탁 찍어.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딱 찍어. 그래갖고 띄워. 그래가지고 형광펜 딱 그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저렇게 하면 안 걸리겠구나. 아셨죠? 근거만 제시하면 되니까. 고박사님 맞죠? 그 정도는 안 걸리죠? 아니 우리 그 저작권에. 네. 여기 하나 찍고 이 부분만 발췌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너무 많이 발췌하면 또 그거 걸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연도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에 딱 그렇게. 그 정도만. 그렇죠. 몇 건 정도가 안 걸려요? 전체를 다 하면 그리죠. 당연히. 10%만 넘어가면 불법인데 10%? 지금 제가 변경 사항은 최근에 체크하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10%면 장수로 10%가 아니거든요. 페이지 수. 그러면 뭐 100페이지다 그러면 10페이지 이상을 인용하면 안 되겠네. 네, 안 돼요. 네네. 이제 들으셨죠? 그래서 사서 뭐라 얘기. 사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P에서 딱 그거 배우고 나서 그게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게 안 되면은요 복사해 갖고 다니세요. 여기 복사하시고 이면 복사하고 코팅해 갖고 앞뒤로 보여주기만 해요. 저희 파트너 중에 그걸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만한 화이처럼 있잖아요. 화이처럼 바로바로 꺼내가지고 코팅을 보여주는 게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고객이 꼭 주라 그래요. 그 죽어 가면 안 돼요. 하면 죽어잖아요. 그러니까 꼭 없어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논문으로 자꾸 제시를 하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렇게 가시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쓰죠. 왜? 수술하고 나면 아프거든요.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통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pH 산도를 떨어뜨려요. pH 7.4를 7.3, 7.2, 7.0 점점 떨어뜨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 pH 5 정도 되면 암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pH 관리는 뭘로 하냐면요. 칼슘으로 해요. 칼슘.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토레이트를 자주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에는 염기 아미노산하고 뭐냐면 그 산성 아미노. 그러니까 염기하고 산성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해주는 아미노산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분류가. 그러니까 너무 염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알칼리로 가려가면 약 알칼리 상태로 만들고 너무 산성으로 가면 약 알칼리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조율해주는 게 바로 아미노예요. 알죠? 우리 지금 말하는 웨이 이번에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시 펴서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요 웨이 판 거를 하늘에 고마워하셔야 돼요. 요즘 전부 다 GMO하고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된 거 지금 뭐 핫땡, 원땡, 땡땡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이는 순간에 애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가대광고 걸리니까 아셨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들 아이들 나잖아요. 지금 밖에서 다 먹는 게 GMO에 묻는 거라니까요. 자, 제 이야기는 또 그 걸려 이번에도 그것도 지적사항 나왔어요. 저한테 시각적에서 뭐냐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 책에 의하면 GMO 절대 먹지 마세요 이겁니다. 자, 화공변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멜라민 파동에 의해 하나의 과거만 사건이 일어났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식용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한다. 먹지 마세요. 지혜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니까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우리의 생명을 골병들게 하며 죄송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태계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생명 평화를 영원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 인도의 그런 분이 쓰신 거.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 식품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오해를 파헤치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인문서입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육식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이 썼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후기예요. 후기. 유전자 조작 식품은 더 맛이 있지도 영양이 풍부하지도 않고 비용이 더 저렴하지도 않은 보기에 더 좋지도 않다. 안전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렐프 데이드라는 미국의 녹색당 대통령 후보가 썼습니다. 자,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대로 읽어주는 이유. 바뀌었어요. 이번에 남인순 국회의원이 떠든 거 보셨죠? 세고랑 안 차고 저기 하시려면 반드시 그냥 찍어갖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요거만 하나 찍어가 그냥 앞뒤로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는 이 뭐냐면 GMO에 물든 세상에 와서 돌이킬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로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해되셨죠? 먹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후속 유전자가 좋아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10% 이상 인용하면 잡혀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이제 전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뭘 바꾸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유전자가 다시 암으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세 번째 뭐예요? 교통사고 같은 거. 여러분 교통사고 아시는 분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나는 교통사고 나봤다. 오? 꽤 있으시네요. 왜? 박영사님 뭐 어떻게? 2개골? 완전히 다리가 다쳤죠. 아, 부러지셨어요? 네. 몇 년 보셨어요? 지금도 날이 좀 굳으면은 등산이 그 부분 오 그래요. 폐 먹은 뒤로 그러죠? 잘 먹어도 잘 먹어서 네. 근데 안 먹으면 또 아파요. 유명기사님은 무슨 저는 그렇게 뭐 심하게 다치진 않고 네. 가벼운 뭐 네. 이번에 소유선생 완전히 폐차 늘통적으로 팍 다쳤잖아요. 한 달이 입원했나? 지금도 이거 됐잖아요. 아 진짜로요? 아직도 퇴원 안 했어요? 기네. 그러니까 저도 그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소유사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인지 몰랐네. 그 뭐냐면 원장님도 그 이야기하다 교통사고는요 후유증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얼병 들렸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뼈가 있잖아요. 근데 금가 있어요. 그치? 자기도 모르게 팍 하고 힘을 주니까 그때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뼈 건강이 문제가 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뼈가 잘 달라붙으려면 콜라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일단 기본 대안제시 같은 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맨 먼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가족력에서 당뇨. 아까 했죠? 팩트. 자, 이제 상담 기법이니까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러분이 미량 원소로 가시고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미량 원소가 53페이지. 교정 53페이지 펴시고 여러분 거 노트북이나 지금 앞에 계신 거 보내주세요. 보시고 변호사님 밑에 이렇게 실제 검사 나오고 실제 검사 나오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옆에 발을 내리면 되겠죠. 네. 자, 거기다가 53페이지 적어놓으세요. 자, 당뇨 상담 기법 해가지고 적으세요. 당뇨 상담 기법. 자, 일단은 모든 게 과학적 팩트를 제시하는 겁니다. 1번 과학적인 팩트라고 적으세요.
송중기, 송아지 할 때 송, 문자 갈 때 문, 기차 할 때 기입니다. 한간에 송중기 형님이 아니냐라고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송중기 이분이 당뇨를 몇 년을 연구한 30년을 연구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논문 발표마다 결론이 뭐였냐면 적어놓으세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인슐린 합성, 단백질과 아연. 외우실 때는 뭐냐면 인슐린은 팥빵이다 이렇게 보세요. 외우실 때는 인슐린은 팥빵이다. 팥이 들어있는 빵이다. 파에다가 티는 팥빵 맞죠? 파에다가 티는 팥빵. 여러분 팥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팥이 들어있죠. 밀가루하고 팥빵이 만들어지는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하고 팥이 필요하죠.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아연이 필요합니다. 들리세요? 제 말이? 제 말이 들리냐고. 인슐린은 뭔빵이다? 팥빵이다. 그러면 팥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단백질하고 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미노산 단백질하고 아연이 필요해요. 이렇게 평행 이론을 외우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고객을 첫 번째 이해시키는 건 과학적 팩트고, 송문기 박사님의 30년 연구는 업적이 뭐라고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슐린은 뭔빵이다? 팥빵이다. 그럼 인슐린을 만들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과 아연이 필요하다. 정의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인슐린 분비. 아까 우리 오이스 박사님 짜낸다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젖을 짤 때는 꼭 눌러야 되잖아요. 수축되는 거죠. 수축하니까 칼슘,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는 비타민 D3. 인슐린을 분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칼슘과 비타민 D3. 인하고 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인분, 인슐린 분비, 칼디. 그러니까 인슐린 인분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칼 들고 도망가야 돼요. 칼 들고 달라들어야 돼요. 인분, 사람의 분, 똥을 뿌려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칼하고 도마 들고 가서 죽여야 되겠죠. 칼 도마로 외우시든지 칼디로 외우시든지. 외워지세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아마 갔을 거야. 인슐린 이동 적어주세요. 인슐린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아마 갔을 거야. 아연하고 마그네슘 이렇게 아마 이동했을 거야 이렇게 외우세요. 아마 이동했을 거야. 아연하고 마그네슘의 이동이 필요하다는데. 자, 원래는 인슐린이 그 이동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 뭐냐면요, 원래는 알부민이에요. 알부민이 이런 그 뭐라죠? 인슐린을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주는 물질이 아연하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연하고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모든 효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아연은 250가지 효소, 마그네슘은 약 300가지 효소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하고 마그네슘 부족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요.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연 마그네슘은 아마 이동했을 거예요.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포막에는 인슐린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 수용체. 머리카락 Y자 모양으로 된 거. 그래서 인슐린과 수용체 결합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인슐린과 수용체 결합. 여러분, 뭔가 결합을 하려고 하면 사인이 있어야 되죠. 그 사인을 주는 물질이 B3 크롬이에요. B3 크롬. 여러분 옛날에 똥차 몰아보신 분이 있으시죠? 문을 열려면, 차키를 열려면 B3 크롬 이런 소리가 나요. B3 크롬.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네, 사람 세포막의 문을 열 때 인슐린과 리셉터가 서로 교류하려고 와이파이를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수용체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뭐라고요? B3 크롬.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합을 하고 나면 세포막이 문이 열리죠. 뭐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그 세포 안에서 또 이동에 관여하는 물질이 칼슘인데 이제 그거는 뺀 거고요 제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뭘로 바뀌어요? ATP로 바뀌죠. 이때 촉매제 역할하는 게 뭐야? 나이트 성장 역할하는 코큐텐. 에너지 대사 적어놓으세요. 에너지 대사 점점 코큐텐. 에너지라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코큐텐. 네. 여러분은 UCI 대학의 미분비내과에서 영양학적 당뇨에 대한 접근을 6개월짜리를 단 1분 3분에 배우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머리가 똑똑하든지 강사가 아주 훌륭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인데 누가 죽자고 달라드신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 당뇨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죠. 약도 필요하지만 영양학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래서 과학적인 팩트로 접근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학에서도 영양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당뇨에 대한 유전인자가 있고 집안에 당뇨가 있고 본인도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야 될 영양소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먹어야 될 영양소가 뭘까요? 라고 하면 뭐예요? 아연과 크롬이죠. 근데 아연과 크롬이 어디 들어있어요? C 밸런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C 밸런스하고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들은 어때요? 혈당이 잘 조절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연과 크롬에 대한 결핍을 잘 그러면 이제 여기는 크롬이 없고 아연만 있죠. 자, 이분 권효정 사장님 드디어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사기인데. 자, 아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 정도 아연이 줄어들면 이제 뭐 효소가 몇 가지가 좀 고장난 거예요. 한 250까지, 200까지, 250까지 효소 중에 일부가 고장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관여하는 게 뭐예요? 아연, 구리, 망간이 아까 SOD라는 항산의 효소, 총알 역할을 하는 게 아연, 구리, 망간이죠. 그 다음에 철분은 간에서 카탈라제, H2, 과산화수 배우셨죠? 그 다음에 셀레늄. 그러니까 두 가지 효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고요. 칼슘은 147가지 질병입니다. 자, 이거는 적어보세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해야 돼. 칼슘 편에다가 적어보세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해야 됩니다. 맨 위에 칼슘 있죠? 여기 옆에다 적으세요. 자, 뭐라고 적으시냐면 90페이지. 147페이지 아니, 거기다 적으시라고. 아니, 칼슘 옆에다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해야 된다. 책 제목.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복사해 갖고 다니세요. 한 10페이지 미만만 복사하시면 되니까. 9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자, 권혜선님 읽어봐요. 칼슘 결핍은 147종류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지 감염을 하고 네, 몇 가지 질병이요? 147가지 질병. 이분이 사람을 3,000명 해입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칼슘 부족하신 분들은 뭘 못 드시면 돼요? 리스토레이트. 여러분 칼슘 부족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유전학적으로 유전자 손상을 의심을 받고 있어요. 안 채워지신 분은. 항암하신 분은 더 왜? 항암 무슨 유방암, 네. 항암의 독성성이 그렇습니다. pH 상도가 떨어져가지고. 네. 네. 9번씩 드세요. 세포를 살려야겠거든요. 하루에 9,000원씩 한테 드시지 않으세요? 안 죽는 게 낫지. 죽는 거보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있었는데. 더 눌려야죠.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모든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다 생겨요. 일단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잠이 잘 안 오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그 다음에 뼈에서 자꾸 다시 뺏어 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골다공증이나 동맥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분비에 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없으니까 자꾸 인슐린이 오작동이 나요.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147가지 질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셨죠? 세포를 살려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포. 언제까지 먹어요? 개선될 때까지. 개선이 안 되면 내포로 들리는 거지. 여기 오신 분 중에 재밌는 분이 있어요. 박땡땡 사장님이라고. 자기는 미용실 20년 했는데 몸매가 중금속 덩어리였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포, 두포, 세포 변동이 없어. 열받으니까 5포. 그래도 안 되니까 몇 포를 먹는 줄 아세요? 하루에 10포까지 먹어요. 10포. 하루에 30. 이분 자기 나와서 여기서 간증했어요. 이거 체험자리니까 말하는 거. 자기는 그래서 20년 동안에 중금속 들어있던 거 머릿속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 다 그 중금속 검사에서 확인하고 온몸이 깨끗해졌다. 자기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 여러분 만성 피로는요 전부 다 그 남이나 손이나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보이지 않는 70몇 가지의 이 중금속의 폐나 세포의 기관지에 쌓여서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잡아서 흡착해서 배설하려면 좋은 미네랄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그분이 간증이라 이거 자기는 평생에 머리가 늘 무겁고 출근만 하면 진짜 눈꺼풀이 막 잠겨서 맨날 닭뼈거리고 참 자꾸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을수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되셨죠? 커피 2잔만 아끼면 돼요. 하루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당뇨는 무엇부터 봐라? 아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잡으세요. 인슐린은 팥빵이나 단백질과 아연이죠. 그러면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보아야 돼요. 밑에 보세요. 순서 17번. 그리고 여러분의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64페이지. 64페이지가 맞을까요? 맞죠? 네. 아직 내가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미노산 적어놓으세요. 여기다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라고 적어놓으시고요.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아미노산 유실량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아미노산 유실량이 많다. 칼슘 유실량이 많다. 아미노산 유실량이 많다. 공통점이 뭐예요?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 뜻이에요. 유실량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몸에서 빠져나간다. 오른쪽으로 표시된 사람은 뭐예요?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많이 먹어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 선생님 트리토판은 뭐에 관련된 거였어요? 아까 세로토닌,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페니랄라닌은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티로신, 엘도파, 도파민,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도파민만 올려놓으세요. 또 티로신이 갑상선만 올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메티오닌은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이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트레오닌은 피부에 관련한 거고, 그 다음에 이류발 묶으세요. 그거를 이소류신, 류신, 발리. 인류발이 아니고 이류발이에요. 발이 헛발 질환의 이류발이 됩니다. 저건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BCAA 제제라고 적어놓으세요. BCAA. 간대사를 안 거치고 아미노산 중에 간대사를 안 거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근육으로 가는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액시드라는 뜻인데요. 이소류신, 류신, 발린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이 간에서 저거를 뭐냐면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저게 간대사를 안 거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간에서 들어왔다가 바로 혈액을 타고 근육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적어놓으세요. 근육 생성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근육 생성 아미노산 단백질. 저 세 가지는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 근육을 많이 쓴 거죠. 제 말 들리신가요? 그러면 많이 먹어주시면 되겠죠. 발리는 많이 쓰셔보네. 이 정도에는 발리는. 자, 그 다음에 히스티딘은 우리 몸에서 가려움증 유발할 때 나오는 히스타민 분비했습니다. 히스타민 적어놓으세요. 히스타민. 히스타가 아니라 히스타민. 히스타민. 네. 그러면요, 저거는 모세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요. 그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럼 막 가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긁죠. 긁으면 피나죠. 그때 가려움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하고 알러지 환자는 히스타민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뭘 먹냐면 가려움증을 가려주는 항히스타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보신 분은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 처방해 주죠. 그 지르텍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도움 받으시죠.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L-시트루린으로 바뀌면서 뭐가 생성되냐면 산화질소로 만들어져요. L-시트루린이 바뀌면서 산화질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그러면 L-아르기닌 시트루린 들어있는 게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뮤노겐이죠. 뮤노겐. 네. 지금 제 말이 막 소련말로 들렸다가 영어로 들렸다가 라틴어로 들렸다가 이정 기사님 오늘 처음이니까 힘드시죠 조금. 목이 아파가지고. 네. 우리 제이한테 박진영 선생님 어떠세요? 저요? 저는 선생님 강의 사실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요? 해줬던. 그 유튜브로? 네. 어쩐지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여기 오면 막 당황하시거든요. 뭐야, 막 외래 그러더니 우리 배성태 선생님 처음 그랬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라 그러냐면 아씨 오늘 뵙기니 없구나 막 이러셨어요. 근데 뭐 3번, 4번 참석하시니까 조금 귀에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자, 외우셔야 돼요. 아르기닌은 L-시트룰린, L-아르기닌이 L-시트룰린이라는 걸로 바뀔 때 가스가 나와요. NO라는 가스. 그게 산화질소. NO, 일산화질소를 줄여서 산화질소라고 그러죠. 그게 분비돼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계 병세에 많이 될 거예요. 니시는요? 니시는 여러분 뇌발달, 지방대사, 그 다음에 뇌발달, 지방대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송과체. 송과체가 뭐예요? 송가상, 송과체, 수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송과상 발달 적어보세요. 송과체, 송과상 같은 말입니다. 송과체, 송과상 기능 유지에 관여합니다. 기능 유지. 자, 그 다음에 여성들은 거기 황체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황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황체 형성.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착상이 안 이루어지면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분비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생리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을 조율해주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너무 빨리 했는데 하나부터 정리하면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늘어나면 리신은 송과체에 관여하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만든다고 아까 배우셨죠?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건강 상담사에 보시면 책 거기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요, 뒤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네, 59페이지. 58, 59페이지 보시면요, 자, 단백질 나오고 거기 보시면 A 신경계, B 신경계, C 신경계,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나와 있고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58페이지는요
자, A 신경계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진 페니랄라닌.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페니랄라닌 무슨 아미노산이에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 이게 뭘로 바뀌어요? L-티로신. 네, L이라고 붙은 건 천연이라는 뜻이에요. 티로신. 자, 그 티로신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L-티로신, 그 다음에 L-도파, 그 다음에 도파민, 그렇게 만들어지죠. 거기 59페이지 보세요. 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자, B3, B9 철 있죠. 거기다가 3구철이라고 적어놨어요. 3구철. 한국말로 3구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 너무 다리를 막 긋고 계셨나요? 저기, 자, 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페니랄라닌은 필수 아미노산,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기에서 티로신으로 바뀔 때 물질이 바뀌었죠, 이름이. 물질이 대사, 교대하는 일이 물질 대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비타민, 아까 오박사님 강의 들으셨죠? 모든 물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내가 먹는 거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 대사가 바뀌려고 하면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자, 그래서 여러분이 3구철이 거기에서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야? 조효소 역할. 바뀔 때. 네. 얘가 없으면 물질이 교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면. 그것도 바뀌는 일이 안 된다. 그렇죠? 3구철 외우셨죠? 그 다음에 L-티로신이 L-도파라는 물질로 바뀔 때 L-도파에다 별표를 쳐도 돼요. 네. 자, 도파민은 정신과의 약물입니다. 정신과 약물. 그래서 여러분이 파킨슨 질환이 있거나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L-도파라는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티로신에서 L-도파라고 바뀔 때도 뭐가 필요해요? 3구철. 그 다음에 L-도파에서 도파민으로 바뀔 때 단백질이 여러분 어떤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B1, B2, B6 외우셔야 돼요. B1은 탄수화물 대사, B2는 지방 대사, B6는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그러니까 B1, B2, B6가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작용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외우세요. B1, B2, B6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그렇게 외우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거는 뇌 시상하고 A 신경에서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3구철 B6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것만 외우세요. 3구철 B6. 외울 때는 369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369, 369. 네, 그렇게 외우세요. 369철. 3구철 B6를 외우셔도 돼요. 그대로 순서대로 외우시면 더 좋죠. 3구철 아저씨가 B6 아저씨랑 있어야지 도파민을 만날 수가 있어요. 3구철 아저씨, B6 아저씨가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도파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오른쪽으로 58페이지를 보세요. 자, 도파민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근데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기 있는 사람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 현상을 가르쳐 적어놓으세요. 중독 현상. 그래서 여러분 도파민은 가장 위험한 게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그 주로 이제 히틀러는 전쟁광이죠. 네, 전쟁에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모차르트나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은 음악에 중독된 거죠. 그 사람도 하루 종일 피아노 치고 하루 종일 작곡하고 그러다가 귀가 멀어불고 손가락이 멀고 눈이 멀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중독의 현상의 일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게임 중독하면 임요한이가 돼요. 게임 중독은 임요한이. 그쵸? 술 중독하면
우리나라에 술 중독으로 유명한 사람 있죠? 기억나세요? 예? 그 있는데 뭐 허풍쟁이 여선생이더라고. 뭐 조선시대 유명한 술꾼이 있었어요. 술을 날마다 드시고 뭐 이렇게 항아리로 들고 다니고. 예. 술을 많이 드시면 이제 치권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마약에 중독이 되면 마약 중독이 제일 끊기가 어려운 거야.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이런 거는 정말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 말이 뭔 말인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냥 도파민 중독에서 도파민이 과다 나와서 그것에 몰입한다. 그 정도만 해보세요. 부족해지면 파킨슨. 예. 세로토닌은 과다 분비되면 정신 이상 미친 사람인데,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에 가보면 항상 꽃 달고 알싸 이런 사람이 있었죠. 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좀 약간 바보 미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세로토닌 과다 분비로 정신 이상이 가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족해진 뭐가 돼요? 우울증. 예.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해 물질이 또 가바라는 물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이제 도파민은 세로토닌 조절하고 세로토닌은 도파민 서로 조절하는데 전체적으로 양쪽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가바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런 우리 몸에 창조적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물질이 안 만들어지고 또 수면의 문제가 생겨요. 자, 비신경계 59페이지 갈게요. 자, 트립토판이 5-HTP. 자, 트립토판이라는 밀가루 반죽을 5개로 쪼갰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5-HTP.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 약자거든요. TP가 트립토판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5개로 쪼갰다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제 말 들리시죠? 자, 그럴 때 상구철이 필요하고, 이게 또 세로토닌을 바뀔 때 뭐가 필요해요? B6. 상구철 아저씨하고 B6 아저씨하고는 맨날 같이 붙어 다녀요. 세로토닌도 만나고 도파민도 만나고. 외우셨죠? 누구 아저씨? 상구철 아저씨, B6 아저씨 이렇게 보세요. 네, 두 아저씨는 도파민 아가씨를 만나고 세로토닌 아가씨를 만나려고 항상 둘이 붙어 다녀요. 누가 차지했을까요? B6가 차지했겠죠. B6가 더 빨리 갔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도파민,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면 뭐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상구철, B3, B9, 철분. B6가 부족하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정리되셨어요? 상구철, B6. 외우세요? 네. 자, 그리고 세로토닌은 무슨 호르몬? 행복 호르몬. 무슨 호르몬? 행복 호르몬. 그럼 세로토닌이 과다 분비되면 약간 맛이 가죠. 분비가 줄어들면 우울증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의 남편들을 보시면 우울증 오신 분이 많아요. 집에 오서 남편이 웃고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어떻게 들어와요? 앵그리 버드가 되는 건들지 마라. 지금 이 집에서 뭐 이러고 저 대사를 왜 웃어? 뭐 그런 현상이 집에 있나 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볼 때 행복한 사람은 자주 웃죠. 근데 너무 자주 웃으면 세로토닌 과다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너무 안 웃으시고 찡그려 있고 항상 우울한 사람은 세로토닌 부족한 사람이에요. 외우셨죠? 근데 이게 그 밑에 보세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는 맨 아래 보세요. 59페이지. 이걸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그네슘은 또 비율이 칼슘하고 1대1이거나 2대1이면 맞아야 돼요. 칼슘이 2, 마그네슘이 1이에요. 여러분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자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놓으세요. 마그네슘, 칼슘이 1대1이거나 칼슘이 2, 마그네슘 1이어야 돼요. 근데 도중에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적어놓으세요. 소변 호르몬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소변 호르몬. 무슨 호르몬이요? 그럼 여러분이 잠을 잘 자려면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에서 잠이 잘 오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잠자고 오신 적 있죠? 남자들은 잘 자요. 근데 여자분들은 밤새 고민하죠.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 네, 뜬 눈으로 셉니다. 네, 저희 집 이야기예요. 네, 과거에 지금 말고. 네, 제가 묻어나고 나서 맨날 싸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말고요. 아니 10몇 년 전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멜라토닌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물론 배우셨겠지만 멜라토닌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에요. 공식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봤더니 솔나무, 송과산, 송과채, 솔방울새 여기서 분비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비될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반드시 어떤 호르몬에서 체인지가 일어나야 했더니 세로토닌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이때 관여하는 미네랄 이름이 뭐예요? 마그네슘이에요. 자, 마그네슘이 이때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비율이 뭐하고 맞아야 되냐면 칼슘하고 비율이 맞아야 돼. 1대1이든지 1대2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뇌신경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콩팥 위에, 이게 콩팥이에요. 여기 세모 모양으로 생긴 게 따라서 합시다. 부신. 원신이야? 네. 고무신 동생이 부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은 수질, 바깥쪽은 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을 대항하는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자, 이 호르몬의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복잡해요. 고대에서는 이거를 코티솔이라고 연대에서 코티솔, 고대 교수님 책에는 코티졸, 서울대 교수님 책에 생리학 책에는 코르티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해요. 번역들을 왜 그렇게 통일을 안 하셨는가? 다 같은 말,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코티솔, 코티졸, 코르티솔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항스트레스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코티솔, 코티졸, 코르티솔. 네. 자, 요거 보는 순간 성질 안 나요. 아, 왜 이름을 3개나 만들어가지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하든지 이게 좀 짜증이 나거든 항상. 어찌됐든 뭐 그거는 이제 학자들 몫이고 제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꼬우면 니도 의대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꼬우면 의대 가라고 니도 책에다가 뭐 코르타솔 이렇게 해 그거 재밌어가지고 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루 종일 분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뇌에서 스트레스가 항상 받아 있어요. 그러면 요게 더 이상 여기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블로킹을 해줘야 되겠죠.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끔 블로킹 해주는 미네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아연이에요. 클라스의 그룹에 가니까 지아연 사장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연 사장님을 살짝 만지면 돼.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싹 멈춰.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당뇨 책인데, 네, 여기 있네요.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 옛날 아연으로 당뇨 저기 이름. 이 책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인데
제가 왜 이거를 계속 그냥 읽어주냐면요. 잘못하면 잡혀갈까 봐. 하도 그냥 떠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잠깐만 표시한 게 죄송합니다. 이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이제 아연으로 혈당을 낮추는 114페이지 좀 적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찍어갖고 다니세요. 앞면 뭐냐면 아연으로 혈당을 낮추는 앞면을 찍으시고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를 딱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보여주세요. 뭐라고 보이냐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줄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항하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저거 저 그림 이해됐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증가,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 저 호르몬이 빠져나오면 뭐가 지속이 돼요? 스트레스가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뇌가 스테로이드, 저 코티솔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분비 스위치를 꺼야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를 코티솔 분비를 억제할 때 필요한 미네랄도 아연이다. 이제 마지막 적어놓으세요.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스트레스가 지속된다. 그러면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뭘 타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시밸런스 리스토레이트를 두포가 아니라 세포 타가지고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진하게 한 잔 타주시면 딱 7분만 지나면 세포 핵까지 도착해가지고 아주 순한 결과입니다. 7분 동안에는 남편 주변에 헤매면 안 돼요. 여보 원샷하고 자 7분 뒤에 봐 이래요. 그 세포에게 다 도달해가지고 어때요? 헬렐레 하고 기분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자 뇌에서 뭘 스위치를 꺼주라고요?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계속 되는 거 스위치를 꺼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연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태가 아연이 부족하면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짜증날 때 많잖아요. 만사 귀찮잖아요. 그 열받고 뭐 진상 손님 만나고 어때요? 갑자기 내가 PM을 왜 했나 하고 싶고 뭐 집에 들어가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리스토레이트하고 시밸런스가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영양학적 접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막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스트레스가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시밸런스하고 리스토레이트를 얼른 섞어서 드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싸운 사람 제일 바보잖아요. 맞죠? 남편하고 왜 싸워? 그냥 순한 양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라고? 권인생? 몇%씩? 세포를 살려야 된다니까. 세포씩은 들어가야 그게 세포를 살려. 네. 아니 진짜 그때는 좀 진하게 드셔야 돼.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맨정신이 안 돼. 이게 스위치로 확 끄려면 여러 포가 들어가서 한 번에 팍 꺼야지. 한 포가 들으면 3분의 1밖에 안 꺼져. 세 포가 들어가면 100% 꺼져요. 저는 해봤어요. 진짜로. 평균 세포에서 5포를 먹어야 그게 가라앉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다가 열받을 때, 되게 열받을 때 타서 먹어보면 아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아연의 비율이 어때요? 1대 1대1이거나 1대 2대 2여가지고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때 양자를 재보면 칼슘 부족이나 아연 부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몸은 마그네슘은 한국 사람들은 과일 야채를 그래도 먹기 때문에 덜 부족한데 이 마그네슘까지 부족하면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왜? 뭐가 분비가 안 되니까. 멜라토닌. 세로토닌, 멜라토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뀔 때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5-HTP. 요게 트립토판을 몇 개로 쪼갠 거라고요? 5개로. 그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뭐 그렇게 아니고. 자,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 요렇게 바뀔 때 무슨 아저씨? 삼구철 아저씨.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때 뭐? B6. 삼구철 아저씨하고 B6가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세로토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바뀌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마그네슘. 근데 비율이 뭐가 맞아야 돼? 칼슘, 아연이 일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햇빛을 30분 이상 쬐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자외선도 많이 안 나오지만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무조건 괌이나 사이판이나 베트남이나 따뜻한 데 있죠. 바닷가에 한 달 놀다 오면 모든 질환이 없어져요. 한국 사람은 일주일 놀면 막 회사 가고 싶어.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제가요 왜 저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재작년 5월 6월 두 달 동안 후통 결절이 와가지고 말이 안 나오세요. 제가 6월달 한 달은 양해를 구하고 제주도를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를 간 게 아니라 2주는 엄마 집에서 놀고 2주는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도저히 엄마 집에서는 안 남더라고.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주니까 배불러가지고 살만 찌기 나서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갔는데 그래도 우울하더라고요. 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함덕의 체육장에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을 걸으면서 제가 무슨 한탄을 했냐면 전생에서 제일 좋은 영양제를 먹는데 내 목은 왜 이러나 하고 신세한탄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잠깐이었고, 그래서 이제 절대긍정 감사의 일기를 쓰는 뭐 책들 막 보면서 감사의 일기 쓰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도 하고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걷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목이 조금씩 낫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목이 탁 튀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기쁨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있잖아요. 한 달 반은 강의를 못 하는데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딱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첫 강의 때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아. 벙어리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이 도파민, 세로토닌을 왜 정복을 해야 되냐면 저거를 이해를 못하면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다. 자, 불면증 상담 이걸로 하죠. 보세요. 톡톡톡.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외우세요. 트립토판, 세로토닌, 톡톡톡. 자, 스트레스 상담도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톡톡톡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톡톡톡.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잠을 못 자도 내 몸에 아연이 부족하니까 뭐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당뇨. 그 다음에 이게 확장 이론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잠을 못 자. 못 잔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뭔 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는 소리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지속됐다는 소리죠. 무슨 부족이라는 소리예요? 아연 부족이에요. 자, 잠을 또 지속적으로 못 자면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분비가 늘어난 거죠. 코티솔이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요. 자,
여러분 또 잠을 못 자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었으니까 잠을 못 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무슨 증? 잠을 못 주무신 분은 뭐에 시달려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세로토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죠. 적으니까 무슨 증?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당뇨,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다 저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수면 호르몬이 뭐다? 노화를 억제하는 노화 호르몬입니다. 여기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미는 잠꾸러기. 미는 무슨 꾸러기? 잠꾸러기. 여기서 주무시면 잠꾸러기가 여기서 주무시면 미인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개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방금 배운 것 중에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달하는 화법을 좀 기르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영양소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전달 화법이 뭐예요? 트립토판, 리신, 페니랄라닌은 뭐예요? 티로신, 도파민, 메치오닌은 뭐예요? 시스테인. 메치오닌이 늘어나잖아요. 유출량이 늘어난 거죠. 그럼 찌꺼기도 많아진 거죠. 뭐가 많아졌어요? 호모, 시스테인이 많아진 거죠. 이소류신, 류신, 발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근육량을 많이 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강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르기닌 사용량이 밑에 늘어나 있죠. 그러면 산화질소가 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주면 돼요? 미노겐. 네. 아르기닌, 미노겐. 이소류신, 류신, 발린, 히스테린 이 나머지 전체는 뭘 많이 먹으면 돼요? 웨이나 프로쉐이프. 네. 정리되셨나요? 전부? 네. 너무 빠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세요. 일단 집에서 단순 무시간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들을 불러드릴게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족력. 두 번째가 뭐예요? 수술에 세 가지 문제 있죠. 아니죠. 항생제 먼저 안 써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해야 항생제를 써요. 마취를 해야 째지. 째고 나서 꼬맨 다음에 곰지 말라고 항생제. 그 다음에 통증 없애라고 소염 진통제. 애울 때는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이 순서대로 해보세요. 이해되셨죠? 마취제는 뇌 건강, 항생제는 장 건강,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는 뼈 건강. 배우셨어요? 네, 그렇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는 뭐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도 무슨 문제예요? 뼈, 실금이 가니까 콜라겐이 연결하시. 콜라겐 제일 쉽죠. 콜라겐 제일 쉽죠. 어디 가요? 아까 10페이지 우리 했었잖아요. 아니, 그 어디 나와 있는 거 없어요. 10페이지다 정리하셨다고요. 아까 제가 10페이지 펴세요 그랬잖아요. 양면 사용 설명에서 10페이지 아까 다 정리하셨어. 새롭게들 들으시나 봐. 10페이지 가보세요. 아까 가족력 아니 그 양자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저거 화면 올려주세요. 저거 나온 거 있잖아요. 10페이지 가보세요. 다 적어놨어. 어머나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가 봐. 거기 다 있죠? 네, 근데 새롭게 들리셨나 봐. 네, 저는 요즘에 많이 행복해하는 이유가 이래서 강사들이 평생 헤쳐먹구나. 이렇게 잘 잊어먹으니까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 방금 배웠는데도 잊어버리시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은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1번이 가족력. 당뇨인지 고혈압인지 암인지 그거에 따라서 상담기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아까 당뇨를 하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고혈압은 뭐예요? 호르몬 시스템 상담인데 여러 가지를 이해됐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했어요?
가족력에서 암하고 고혈압 빼고 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력에서 암 빼고 암은 조금 다시 상담기 또 만들고 고혈압 당뇨 빼고 뭐 했어요? 가족력에서 자 뭐 물어보라겠어요? 가족력 빼고 뭐 물어보세요? 수술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부작용에서 항생제 아니죠? 맞죠? 역시 마취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잘 보세요. 마취제 하면 여러분이 뇌 건강합니다. 시작. 마취제, 뇌 건강. 그 다음에 항생제, 장 건강. 장을 가리키면서 해야지. 장 건강. 그 다음에 진통제, 뼈 건강.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마취제, 뇌 건강. 항생제, 장 건강.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뼈 건강. 아셨죠? 위아래로 3단 콤보로 해보세요. 뭘 3단 콤보라고 그러죠? 무슨 많이 들어봤는데 3단 콤보. 아 맞다. 그 영화 보러 갈 때 3단 콤보를 주세요. 뭐 있던데. 네, 콤보. 그 뭐지? 팝콘, 콜라, 오징어인가요? 그걸 3단 콤보를 그러는구나. 네, 우리 3단 콤보는 뭐예요? 교통사고 3단 콤보. 아니 수술의 3단 콤보. 네. 마취제, 뇌 건강, 항생제, 장 건강, 소염진통제, 뼈 건강. 네, 그렇게 3단 콤보로 좀 배우세요. 그래서 고객하고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는 뼈 건강으로 또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실기를 많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도파민, 세로토닌 원리에서 1번 제일 중요한 게 이 멜라토닌 연결하는 거 토토토 배우세요. 뭐라고요? 토토토. 트립토파, 세로토닌, 멜라토닌. 삼구철 아저씨, B6 아저씨, 마그네슘 아저씨. 아저씨들이 대부분 약간 껄쩍거려요. 문자 완성해야 또 삼구철 아저씨가 뭐냐면 세로토닌을 만들려고 삼구철 5-HT가 세로토닌이에요. 삼구철 B6 마그네슘. 그럼 순서만 좀 배우시면 돼요. 삼구철 B6 마그네슘, 삼구철 B6 마그네슘. 그러면 이제 트립토판, 5-HTP, 세로토닌, 멜라토닌, 세로토닌, 멜라토닌. 정 안 외워줄 때는 토토토,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래서 삼구철 B6 마그네슘. 외우셨어요? 네, 그렇게 반복해서 설득하시면 돼요.